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영상입니다. 현재 많은 유튜버들에게 핫한 그 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한 획을 그으며 당당하게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코인, 네,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통화의 성격으로 세상에 태어난 비트코인과 달리 이를 확장하고 블록체인이라는 IT 기술로 하여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안드로이드나 iO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고 이더리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더리움은 기존 비트코인과 같이 POW 작업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설계된 자산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채굴에 의한 무제한 발행 시스템이죠. 이런 생성 구조상 이더리움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이더리움 기반 뎁들이 사용하는 ERC 토큰들이 실제 사용처와 생태계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속도 문제와 수수료 문제가 지속 언급되었죠. 결국 이더리움은 POW 작업 증명 방식을 버리고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탈바꿈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총 0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계를 통해 업데이트를 구성해 놨고, 이러한 업데이트 안에 작은 업데이트들을 통하여 현재 문제가 되는 이더리움의 속도, 확장성, 그리고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더리움 2.0은 5단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은 이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기 위해선 적어도 몇 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0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0단계에서는 2.0 업데이트를 통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블록과 새로 생길 블록들을 정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1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POS 지분 증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현재 사용하는 한 개의 체인이 모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64개의 체인이 처리하게 되며 이더리움 속도와 저장성 문제를 해결, 2단계부터는 훨씬 더 방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며 이더리움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훗날 2단계, 3단계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 이더리움 2.0의 1단계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더 멀지 업데이트라고 이더리움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단계에선 POW 작업 증명에서 POS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게 되고, 따라서 신규로 발행되는 이더리움은 없어지게 되며 최소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가진 홀더들이 노더로 참여하게 되어 POS 지분 증명을 통한 보상을 이더리움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POS 시스템 안에서 마이너스 64% 적자를, 그리고 다른 레이어 1인 솔라나, 아발란체 등은 낮은 가스비 대신 블록의 보상이 많아 마이너스 85%에서 99% 정도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머지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은 약 72% 흑자를 내는 레이어 1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EIP 4844 업데이트에 대한 제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100배 이상 이더리움 사용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작년 8월에 있었던 업데이트인 EIP 1559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 설명을 위해 기존 이더리움 트랜잭션 처리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적인 가스비가 있었고, 이를 제외한 더 많은 이더리움 가스비, 즉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내면 더 빨리 트랜잭션을 처리해주는 채굴자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에서 EIP 1559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베이스 피가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소각하는 시스템을 도입, 채굴자들에게는 팁만 제공되는 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더리움의 채굴량 감소,
공급량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며 이더리움 가격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이러한 과거를 보았을 때 업데이트를 통한 가격적 변동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가장 큰 자본력과 이용자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 업데이트 내용들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이더리움 2.0은 1단계부터 POW 작업증명에서 POS 지분증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갖고 있는 채굴기를 통해 다른 코인을 채굴할 것이고 아마 그 반사 이익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뿌리가 같으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지난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즘 많이 나오는 핫한 이야기, 이더리움은 올해 정말 $10,000에 갈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기준의 차트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봉상 옅은 노란색 장기 삼각 수렴과 최근 전형적 하락 패턴인 짧은 라이징 웨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큰 삼각 수렴은 21년 3월에 발생한 장기 지지선과 21년 4월에 이더리움 고점부터 발생한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그 수렴의 끝은 22년 10월경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삼각 수렴은 끝까지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노란색 삼각 수렴의 한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최근 삼각 수렴의 상방 이탈을 하고 MA200일선도 뚫어내나 싶었지만 결국은 200일선을 일봉상 확정 돌파하지 못하였고 파란색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 저항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일봉상 확정적으로 옅은 노란색 삼각 수렴 상단 저항을 넘지 못한 점과 파란색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 저항을 맞은 점을 통해 조정 및 하락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 상황의 단기 반등을 통하여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반등하는 시장 상황이었지만 결국 차트적으로는 큰 반등은 어느 정도 왔던 것이고 삼각 수렴 안에 하단 지지선까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8년도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MA200일선을 두드리고 다음날 이더리움도 MA200일선을 두드렸지만 저항을 맞고 시장이 한 번 크게 하락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항상 조심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몇몇 곳에서 이더리움 $10,000 간다 올해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던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길 바라며 코인 생존기는 그 한 분이 남아있다면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쭉!